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낯선 단어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남성 혐오, 메갈리아. 최근 한 편의점 기업의 캠핑 이벤트 포스터 손가락 모양이 남성 비하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상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업 안에 남성 혐오자가 있으니 찾아내서 징계하라 라는 주장에서부터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몇몇 점주들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손 모양을 갖고 남성 혐오를 몰아가는 건 너무 예민하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한 남성 혐오 표현이다.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마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지금 서양에선 아시아인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인종끼리 나뉘어서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젠더 갈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로 나뉘어서 서로 싸워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픽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어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5월 6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의성군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데요. 의성군 환경과 김미장 과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 걱정이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에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또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 수장은 이 언행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입니다. 전직 이 연방은행장까지 겸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이 돈풀기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그럴 정도로 미국도 물가 압박이 심한데요.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2.6%가 올라서
코로나 이전 2018년 8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IMF의 전망치를 보면 지난 1월만 해도 올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5.1%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달 6.4%까지 올렸습니다. 네. 세계 1위 경제대국 선진국이 6%대 이 성장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압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금리 인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이 실업률도 네. 완전 고용 지표 목표치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속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동성은 더 풀리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옐런 장관의 언급이 알려지면서 가장 이제 금리에 민감한 주식시장, 나스닥 시장은 당일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수장의 발언이라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났는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즉각적인 금리 인상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금리 결정은 재무장관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FOMC 회의를 열어서 합니다. 지금 FOMC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웰은 그동안 누누이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올릴 경우, 정책의 방향을 틀 경우 경기가 꺾일 수 있다라는 이제 신중한 통화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과열 증후가 포착이 되면서 파웰 의장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도 상황은 비슷하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년 8개월 만에 가이드라인 2%를 넘어섰습니다. 네. 당초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말쯤이나 돼서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지만 네네. 최근에 물가 압력 그리고 시장금리, 실세금리가 실제로 오르고 있고 또 미국까지 이렇게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타이밍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원래는 내년 말이나 뭐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었는데 근데 자칫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막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보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데요. 네. 긴축의 타이밍을 잘못 잡을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거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이제 금융 수장들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기사를 봤던데 이주열 총재 임기가 내년 대선 이후 3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가 이 총재 임기와 좀 관계가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맞나요? 뭐 거의 뭐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호사가들이. 네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7, 8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중앙은행장의 경우에는 총재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동수로 3대3 뭐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맞설 경우에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은행장이 임기에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이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금리가 뭐 미국도 금리 인상이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앞당겨진다면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워낙 많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한 1,700조 원이 넘죠. 이렇게 되면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대출 추가 이자 부담이 12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빚이 많은 개인, 자영업자한테는 치명적이고요. 네. 특히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영끌, 비투에 나섰단 말이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금융시장 충격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제 퍼진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지고요.
이렇게 돼서 마지못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럴 경우 경기 둔화, 부채 상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군요. 또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이 한국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켜줄 걸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글로벌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기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계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이니셜인데요. 네. 여기 그리고 유럽계 FTSE 그리고 미국계 스탠다드 & 푸어스, 다우존스 등을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다우존스, FTSE, 스탠다드 & 푸어스는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네. MSCI만큼은 이 MSCI가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이제 영향이 큰 기관인데요. 네. 아직은 한국 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이 나서서 우리를 선진시장에 포함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경련은 만에 하나 우리가 MSCI 선진지수에 포함이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최대 4,000포인트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오는 6월에 이렇게 시장 재분류 작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정경련이 나섰다고 해서 MSCI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당국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제 정부의 요청 사항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암암리에 경제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세계 한 13위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선진시장 요건에 충족시킨 건 맞지만 과연 MSCI가 이걸 받아들여서 바로 선진시장으로 분류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선진시장으로 분류가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 주식시장은 장밋빛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은 경기 흐름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증시에 먼저 투자하고 네. 그래도 돈이 남으면 이제 신흥국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뽑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흥국에서 뽑아서 선진국으로 가져가는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선진시장으로 분류가 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6월 되면 그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외 주식에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개인과 법인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이제 지난해 부동산 투자한 분, 국내 주식 투자한 분, 그리고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5만 5천 명에게 지난해 기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라라는 안내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네. 전체 인원 5만 5천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바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입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500만 원 이상을 번 국내 개인과 법인이 무려 2만 6천 명입니다. 네. 부동산 많이 올랐는데도 2만 명이고요. 국내 주식이 2천 명, 파생상품에 7천 명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9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난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자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요. 만약 기한 내 이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까지. 근데 국내 주식하고 국외 주식 손익을 또 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는 국내외 주식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해외 주식 손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전세 물량이 줄고 반전세 또 월세 물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총 거래량은 12만 1천여 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월세와 반전세가 4만 1천여 건, 전체 거래의 34%를 차지했는데 네. 이게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28%보다 5.7%포인트가 더 높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고가 전세가 몰려있는 강남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중저가 전세가 많은 구로, 관악구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반전세, 월세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저금리에다가 보유세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고 네. 또 전세 구하지 못하니까 오른 보증금을 또 대지 못하고 오히려 월세로 내는 임차인이 늘어나서 세입자들의 이 주거비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세 월세 임대료도 오른 거니까 세입자들은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럼 내 집 마련하고는 조금 더 꿈이 멀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잘 자리 잡았다고 보세요? 아직은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2+2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한 2, 3년 정도는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를 좀 해보면 2등주의 반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주시장에 비교하면 삼성전자라면 네. 이더리움은 LG전자쯤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주춤한 사이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유는 최근에 그 유럽투자은행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1억 유로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코인으로 알려진 도치코인도 네. 머스크가 지금 SNS에다가 이제 미국의 간판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짧게 트윗만 띄웠는데 하루 사이에 50% 폭등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투기판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또 비트코인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좀 팔았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분을 판 것이고 자기가 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더리움의 꾸준한 상승세 언제까지 될까요? 물론 이건 예측이 힘들긴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휴장하면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많은 게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말마다 네. 뛰고 있고 휴일마다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투기의 끝은 네. 늘 언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은철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의성군이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관련 포럼까지 개최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성군 환경과 김미자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성군에서 지질공원 인증 지금 추진 중인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 13곳의 국가지질공원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먼저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지질공원이라는 게 아직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죠. 네네. 지질공원은 자연공원, 공원법상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합니다. 네, 네네. 지질공원은 또 지질유산을 보존, 교육,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생물이나 역사, 문화를 모두 포함해서 지역,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관이 우수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뭐 관광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지질공원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군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거예요? 네,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경북권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용역을 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의성과 문경이 지질공원 유망 후보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질공원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의성 문경이 지질공원 유망 후보지로 평가를 된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의성군이 금성산이라는 어떤 유명한 하산 지역으로서 그 빙길계곡과 함께 주변 일대가 매우 지질학적으로 연구 결과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흔하지 않은 지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의 금성산, 이게 거대 화산이 존재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금성산과 비봉산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격렬한 하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칼데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칼데라요? 네. 예, 칼데라는 하산 활동에 수반된 함몰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사발 형태의 오목한 지형을 말합니다. 네. 칼데라 함몰은 기존에 있던 주변 폐저감조차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 예로는 이제 의성 금성면 제오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도 볼 수 있는 거고 공룡의 모양까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성산 외에도 의성군에는 다양한 지질 명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 3월 환경부로 이제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질 명소 12개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 12개소 중에는 잘 알려진 빙길계곡과 또 제오리 공룡 발자국, 그리고 만천리 애기 공룡 발자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안평면 석탄리의 누룩바위, 그리고 지선리 배틀바위, 그리고 안개 분지 등 여러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가보셨죠? 네, 그럼요. 네. 빙길계곡은 네. 또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곳이니까요. 네. 우리 안평면에 있는 석탄리 누룩바위는 그 바위 틈새로 예전에 술이 빚어져 나왔다는 어떤 설화를 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룩바위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름이 좀 다 특이해서 누룩바위, 배틀바위 막 이래서 이름은 어떻게 짓나 궁금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군요. 네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모두 다 함께하는 포럼을 또 열었는데 이건 어떤 포럼이었나요? 네, 지난 4월 23일에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전용문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 4분을 모시고 관련 실과장들과 함께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 전략과 또 지질공원, 다른 곳에 있는 13개 지질공원과의 어떤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오고 갔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포럼에는 참 다양한 전문가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성산은 어떤 백두산에 버금가는 거대 하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네. 또 빙계계곡에 나오는 빙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바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요즘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으로부터 접근해서 관련 자료를 모아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의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성군 말고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 쪽에서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지질공원은 어디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환경부 지질사무국에서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해주고 있고요. 네네. 4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 번 인증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지 4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결정이 언제가 나죠? 후보지로 결정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네네. 지금 저희는 후보지 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6월 중에 후보지 인증 절차를 마치면 아마 그로부터 2년 이내 저희는 2020년 말까지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이요? 2022년 연말. 알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그럼 인증이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지질공원 체험교육과 또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탐방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마늘과 사과, 자두 등 여러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특산물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쪽에서 국가지질공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또 라디오들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의성군 환경과 김미자 과장이었습니다. 의미를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1년 2개월 만에 지난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래서 주식시장 또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는데 공매도 재개 첫날부터 바이오주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매도 재개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예, 하루가 지나고 나면서 충격은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반등하는 분위기를 갖다 보여줬는데요. 네. 실제로 반등을 이끈 것은 여전히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을 떠받쳐서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연결이 됐나요?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3일부터 재개가 됐죠.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김성수입니다. 네, 전화가 잠깐 잘 안 됐는데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열심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쳐서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갖다 올려놓고 개별 종목들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네. 공매도가 14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되면서 역시 외국인들이 주요 종목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받아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또 공포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변동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또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을 경우 그 거품을 공매도로 인해서 좀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공략 대상으로 삼은 바이오주라든가 또 IT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거품이 껴 있는 게 아니냐, 좀 조정하는 국면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거품이 빠지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첨예하게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매도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예,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식을 빌려가지고요. 네.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회자께서 아주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제가 그 사회자께 그 주식을 갖다가 100주만 저한테 빌려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주식을 갖다가 운용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기한을 대충 정해놓고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자나 이런 것들도 챙겨준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것을 장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는 종목일 경우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그 하락세가 더 가파라지겠죠. 네. 그렇게 완전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수익은 이렇게 돈은 쥐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그 저점에 있는 주식을 구매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빌려주셨으니까 우리 사회자께 네. 100조를 다시 돌려드리고 네. 이자도 쳐드리고 그래도 저한테는 돈이 남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또 자본이 충분히 있는 그런 대형 개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하장세, 그러니까 하락세의 장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상승세장이나 하락세장이나 모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양수겸장의 무기를 안게 된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대신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승장 이외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이 더 가팔라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거품이 끼어 있을 때는 네. 그 거품을 미리 빼게 해주기 때문에 폭락하는 그런 종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폭락하는 종목들을 통해서 정말 아주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네. 그런 개미들은 이런 거품 빼기에 의해서 좀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이제 그 기관과 또 그리고 전문가들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역시 그런 네.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도 물론 있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를 제기하는 걸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시도 만에 시행이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4번 시도 만에 시행된 걸 가지고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그 주식시장이 그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공매도가 만들어내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매도의 현상을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공매도를 통해서 전면적인 어떤 거품 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네. 공매도 제도가 없는 주식시장은 아예 안 들어가는 곳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언제 어디서 폭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또 자기가 떨어질 때도 그 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 그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안정적인 장을 외국인들은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공매도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전격적으로 시도했던 게 98년도 IMF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은 외국인 자본들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들여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이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여론 자체가 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이때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초반에 맞으면서 굉장히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렇게 안 좋은 장을 개미들이 다 살려놓으니까 그 이득을 전부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에 대한 조정들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 그리고 공매도로 인한 피해, 특히나 불법 공매도를 이제 그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처벌 조항들도 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의 재개를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지 연기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도 재개가 돼서 지금 당장 떨어진 것도 많고요. 물론 어느 정도 회복은 됐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변동성이 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개미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공매도는 특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시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변동적 장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금 그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시행되면서 그런 변동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불만이고,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기도 한 겁니다. 네. 다시 공매도 제도를 없애달라는 그런 청원이 지금 무려 5만 명이 넘게 지금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네. 사실 그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도 주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데였어요. 네. 근데 참 셀트리온의 그 대표님도 굉장히 속상하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네. 그
셀트리온 같은 주식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타겟이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재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뜨거운 폭등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폭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품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그러니까 아니라 뉴스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그 거품을 좀 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셀트로인 입장에서는 그런 그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가 악재가 돼서 그렇죠.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속상한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셀트리온 같은 그런 주식들을 그 민족 대장주 뭐 이렇게 또 인식하시는 개미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에 좀 더 폭넓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속상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 워낙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유동성이 커지니까 암호화폐로 또 옮겨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이렇게 품어준다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들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의 투기 세력이라든가 작전 세력들이 사실 돈이 없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의 안정도 더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공매도 때문에 불안한 어떤 그 인식들이 퍼져나간다면 암호화폐로 가던가 부동산으로 가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눈여겨보면서 지금 현재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개미들의 그 적극적인 제안들을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네. 이 정보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 같고 네. 불법 공매도가 있을 때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발 좀 만들어달라. 네. 이건데 어렵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대안들인데 빨리 좀 그 대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들은 정말 빨리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